안녕하십니까. 오늘 LLM 위키가 또 엄청나게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이제 저는 이제 편집자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식을 모으고 그걸 글로 풀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의 도구인 LLM 위키의 이 컨셉이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도 이제 주말에 한 8시간 정도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뭐 3, 4시간 본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이제 기본적인 그 컨셉은 이해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이 생겨가지고 이제 요 영상을 찍게 됐고요. 자, 여기 보이시는 요 외국인 형님이 안드레 카라파시 형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것은 옵시디언인데 갑자기 왜 옵시디언을 가져오시죠? 옵시디언에서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LM 위키를 쓰는 그 원칙 룰 같은 것 자체가 파편화된 지식을 이제 내 지식 베이스로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더 좋게 만든다라는 이제 컨셉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서 이제 옵시디언을 쓰는 게 적합할 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난데없이 옵시디언을 들고 왔는데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설명을 좀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옵시디언 고수 아닙니다. 만약에 옵시디언이 너무 궁금하시면은 저희 그 출판사에서 이번에 개정판 나왔거든요. 옵시디언 개정판이 나왔는데 옵시디언 CLI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시디언 검색하시면은 이제 요 책을 보시면 되고요. 이제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이제 CLI로 옵시디언 관리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책을 구매하셔가지고 옵시디언을 곁들여서 쓰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옵시디언 고수 아닙니다. 미리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저희 회사 책이니까 제가 이제 광고를 할 겸 표지를 딱 이렇게 표지 이쁘죠? 표지를 이쁘게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옵시디언 책으로 아마 이 책이 아마 우리나라에선 2번째인가 3번째로 나온 책일 텐데 아무튼 이 책을 내고 그때 1위를 한창 하고 잘 팔았었죠. 어쨌든 요 책입니다. 이걸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위키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냥 보수적으로 한 10시간 정도 써봤습니다. 근데 LLM 위키를 막 열심히 쓴다는 느낌보다는 문서를 읽는데 더 많은 투자를 했고요. 읽으면서 이 LLM 위키의 컨셉을 그냥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좀 많이 보내가지고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 건데 뭐야 별로 안 했네 하시면은 그냥 이 사람이 뭐 이걸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써보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이 LLM 위키라는 거는 쓰는 사람의 지식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사람이 내가 어떤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거나 내가 자료를 모으고 있거나 뭔가 되게 큰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와중에 나의 이 현업에서의 그 실력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좀 조합을 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 도메인 지식 같은 게 있는 사람이 썼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도구는 시너지가 엄청날 것 같고요. 쓰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좀 형편없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컨셉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밑밥을 많이 깔고 있죠. 뭐 실제로 제가 도메인 지식이 뭐 엄청 출중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LM 위키가 뭐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인터넷에 이제 뭐 아니면 스레드나 이런데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근데 뭐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 안드레 카라파스 형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조사를 하는 시간이 엄청 많아지고 이제 LLM한테 뭐 시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전트한테 뭘 시키기 전에 어쨌든 이 에이전트하고 탐색하는 일 자체를 난 이제 점점 많이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팅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시키는데 이거 내가 탐색했던 거 얘랑 대화했던 게 다 날아가니까 너무 후지다. 이거를 얘랑 대화했던 기록들 중에 내가 유용하다 생각한 거를 어디다 딱 저장을 해놓고 얘가 그 저장해 놓은 거를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다시 잘 얘기를 해주면 내가 그것도 검색을 안 시켜도 되는데 컨텍스트가 자꾸 날아가 버리고 이거를 내가 매번 그렇다고 에이전트 MD나 아니면 문서화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자니 또 그 너무 귀찮고 이거를 좀 약간 알아서 좀 해주는 그런 뭐 체계가 없을까 뭐 이제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에이전트한테 한번 시켜가지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게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LLM 위키가 이제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냐면 약간 이 정원사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원사가 이제 풀이 좋으니까 이제 풀을 다 심었어요. 근데 풀을 심으니까 막 잡초도 나고 뭐도 나고 막 계속 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꽃이 잘 안 자라니까 내 텃밭이 좀 약간 지저분해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관리하는 이 정원사가 이제 LLM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그 안드레 카르파시 형님이 이제 쓴 그 문서를 가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구조와 명령을 두 개를 나눠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구조에는 로우와 위키와 스키마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에는 인제스트와 커리와 린트라는 걸로 이제 이 LLM 위키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져야 되는 건 거의 없고요. 그냥 이 컨셉을 하나씩 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원사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해보세요.
자, 일단은 raw라는 건 뭐냐면은 raw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파편화된 지식을 일단 모은다. 그래서 이 파편화된 지식을 그냥 막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에다가 쪽지를 그냥 막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LLM한테 일 잘 시키려고 막 이제 키워드도 검색하시고 코드도 검색하시고 막 참조해야 되는 그 뭐 사이트 주소도 가져오시고 막 이것저것 다 가져오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단은 로우에다 다 때려 박는 거예요. 때려 박고 나서 위키화를 시키는 걸 우리가 에이전트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 이렇게 불러와요. 에이전트한테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니 가서 이거 가드닝해. 그래가지고 위키로 만들어. 그럼 얘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서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니까요 님 이거 세 개는 약간 요런 쪽에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비슷한 것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좀 합쳐볼게요 해서 얘가 이렇게 정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합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이 가드너가 돼가지고 얘가 이런 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위키를 만들었는데요. 약간 요런 느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위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위키로 완전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준다, 모양을. 그래서 약간 여기도 약간, 여기 보니까 5개 지식 중에 이게 2개 정도는 여기에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위키라는 겁니다. 위키. 위키의 역할을 해주는 게 LL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우로 이제 지식을 일단 모아놓고 제가 위키를 이제 시키면은 위키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요렇게 지식을 가지런하게 이 녀석이, 우리 에이전트가 딱 참견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준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가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위키화를 해가지고 이쁘게 만든다. 이쁘게 만들고 나서, 이제 이쁘게 만든 거에서만 우리가 이제 쿼리를 날려가지고, 야, 너 지금 내가 조사했던 거 중에, 뭐 이렇게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웹 인터랙션 렉션에 대한 지식 뭐 있는지 리스트 가져와봐. 이러면은 얘가 원래 LLM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무렇게나 동작하잖아요. 근데 위키 시스템 안에서는, LLM 위키 시스템 안에서는 내가 위키화 했던 것들, 로우는 아닙니다. 위키화 했던 것들 안에서만 지식을 가져오니까 이제 내가 가드닝 한 거에서만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LLM하고 대화를 할때 좀 더 신뢰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조금 원하는 방향성으로 이제 모았던 정보 위주로 내가 답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거에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스키마는 뭐냐면은 이제 운영 규칙을 모아놓은 곳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보통 에이전트 MD나 클라우드 MD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러우에는 뭐가 있고, 위키에는 뭐가 있고, 사용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뭘 해야 되며, 지식을 엮을 때는 어떤 규칙을 통해서 엮어야 되고, 엮다 보면은 중복이 발견이 될 텐데, 중복은 네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 스키마 폴더예요. 그래서 이 폴더는 사실 여러분들이 볼 일은 거의 없고요. 여러분들은 러우와 위키 위주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명령 또 3가지가 있었죠. 인제스트와 쿼리와 이제 린트라는 것이 있는데, 인제스트는 뭐냐면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그 얘기했던 그거 있죠. 그걸 이제 시키는 건데, 인제스트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LLM 위키 시스템은 raw를 뒤져가지고 위키로 이제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웹 인터랙션에 관련된 정보를 파편화된 걸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얘가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야 이거 가지고 이제 인제스트를 해봐. 그러면은 얘가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위키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렇게 의미가 있고요. 가져온 거 4개 중에 이거 1개는 약간 너무 이제 좀 이상한데요. 이거는 빼면 안 될까요? 막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인제스트라고 부르고요. 쿼리라는 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자, 이제 위키를 다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내가 저번에 그 웹 인터랙션에 했던 조사 중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있었어? 하면은 얘가 가지고 오고요. 가지고 와보니까 이런 거 저번에 이렇게 제가 위키화를 시켰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는 위키 안에 보니까 이제 뭐 되게 많이 만들어 두셔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랑도 약간 연관성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실래 해서 내 위키 안에서 얘가 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요걸 해주는 거고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LLM이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동작을 하게 하려면 이제 여러분이 항상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린트를 하셔야 됩니다. 린트는 이제 다시 이 아저씨가 나옵니다. 린트는 이제 뭐냐면 이 LLM, 이 얘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계속 검수를 시키는 거예요. 얘한테 시켜가지고, 야, 가서 린트해. 그러면은, 가서 제가 잡초 잘하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또 뭐, 로우 같은 거 몇 개 더 추가를 하셨는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 좀 약간 쓰레기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여기다 일단 놔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랑 되게 연관성이 있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거 연관성을 제가 체크를 안 해가지고, 이 연결을 제가 좀 더 강하게 좀 만들게요 해가지고,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계속 이걸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ingest query lint 중에 lint는 진짜 자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row가 변해도 우리가 이제 ingest를 해가지고 row가 변해도 위키의 형태가 변해도 이거는 계속 처리를 우리가 시켜가지고 얘한테 이제 야 가서 lint 해봐, lint 해봐 이걸 계속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 세 개로 이제 돌아가는 건데 구조는 이 안에서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 이제 이게 이 위키 LLM의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실습을 바로 진행을 할 건데, 옵시디언은 전 고수는 아니지만 컨셉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옵시디언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폴더라고 생각하는 그 폴더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커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작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거를 옵시디언에서 볼트라고 하고요. 이 볼트를 이제 써야 되는데, 볼트 기반으로 이제 동작을 한다. 근데 볼트가 왜 있어야 되나요? 옵시디언은 기본적으로 파편화된 지식을 그래프화 해주는 이제 능력과 이제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그 능력들을 부여를 해주는 녀석인데, 이제 옵시디언의 이 원칙은 이래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메모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메모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을 하지 말고 일단 다 넣어라. 그 다음에 그 메모끼리의 연관성만 네가 연관을 지어주기만 해도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너의 그 메모들의 그 총 집합체는 점점 강력한 어떤 메시지, 어떤 주제로 향하는 어떤 무엇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그래서 옵시디언은 그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시각화해 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구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버튼이 그래프 뷰거든요. 그래서 요걸 여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만들었던 지식을 이렇게 시각화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 바깥에 이제 점조직처럼 나와 있는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이 row에 있는 것들이에요. 서로 연관성이 아예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row는 위키에서 중요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파편화된 지식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엮어주는 게 이 위키 쪽에 들어간 녀석인데, 이 안에 위키 쪽으로 들어간 녀석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인터랙티브 웹페이지 feel 이게 제가 제대로 읽은지 모르겠네. config이라고 있는데, 얘네는 이런 작은 연관된 주제들하고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내가 묶어놨다. 이런 시각화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이거를 보는 게 좀 그냥 멋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 멋있어서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굉장히 살뜰히 생각을 하신다면은 전혀 상관없는 게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닌지 막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시면서 지식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LLM한테 시켜서 하기는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거를 같이 보시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옵시디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옵시디언을 저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마지막 의견인데, 이제 실습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써보니까 이제 옵시디언 이 볼트죠. 이 볼트. 저는 여기를 이제 웹 인터랙션이나 웹 UI 또는 UX 관련된 어쨌든 시각적으로 보이는 웹 기술에 대해서 이제 지식을 모으려고 이 볼트를 만들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얘가 이게 위키 시스템이 볼트 중심으로 돌아가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사를 볼트별로 분리를 하는 게 일단 좀 좋아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동차와 관련 있는 볼트와 웹 기술과 관련 있는 볼트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LLM 위키로 관리를 하면 제 생각에 쿼리 성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위키 안에서만 얘는 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자동차 얘기와 웹 인터랙션 얘기가 같이 있으면은 컨텍스트가 혼잡해지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에이전트는 컨텍스트가 혼잡해지면 답변이 이상해진다. 그래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면 그냥 뭐 당신 말이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저는 그냥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LLM 위키라는 거는 일단은 안드레 카르파스 형님의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누군가는 이걸 지금 애플리케이션화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옵시디언 진영에서 이걸 흡수를 하려고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옵시디언 CLI가 나왔기 때문에 옵시디언 CLI의 곧 이 위키라는 컨셉은 언젠가는 장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가져가야 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나만의 지식 체계를 구축을 한다라는 건, 아, 이런 결도 있구나. 되게 일을 잘하는 우리 외국 형님은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이 정도 선에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적용해도 굉장히 훌륭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언젠가는 이건 애플리케이션화돼서 나올 것이고 누군가는 흡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옵시디언이 흡수할 확률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습으로 넘어가야 되죠. 실습으로 넘어가려면 일단 옵시디언이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겠죠? 옵시디언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옵시디언 설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옵시디언은 어떻게 이제 설치를 하느냐? 옵시디언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옵시디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오는데, Get Obsidian for macOS나 Get Obsidian for Windows 해가지고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실행을 하고 나면은 이제 맨 처음에 요런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요런 화면 나타날 건데, 자, 요 화면에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부터 요 구축 체계를 만드는 걸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 실습을 준비를 한 거니까 제가 만든 거는 버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새 뭘 만드셔야 되냐면 여기 그렇죠. 오픈 볼트를 하셔가지고 볼트를 생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입니다. 보관함, 볼트를 생성을 하는데 이 생성을 누르시면 되고요. 보관함의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는데 우린 연습을 하는 거니까 LLM 위키 하고 저는 자동차 관련된 지식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car info라고 해가지고 지어주고 자, 위치는 이 볼트가 위치할 폴더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름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LLM 위키 car info 해가지고 이렇게 폴더를 만드시면 되고요. 지금 잘못 만들었네요. 이거를 바깥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잘못 만들었죠? 저 여기다 만들어야 되는데 LLM wiki car info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시고 이렇게 여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LLM wiki car info라는 볼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옵시디언이 여러분을 반기면서 환영합니다라는 이 쪽지를 보여주는데 이 쪽지 자체가 지식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링크를 이어가지고 환영합니다 관련 있는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은 얘가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준다. 그래서 눌러서 들어가면은 환영합니다 관련 있는 쪽지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묶이면은 아주 멋진 지식 체계가 된다. 이게 옵시디언입니다. 일단 근데 이 메뉴는 필요가 없으니까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써야 되는 건 뭐냐면 터미널을 써야 되는데 이거 터미널 아닌가요? 누르면 터미널 안 나옵니다. 터미널 설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옵시디언의 이 설정, preferences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셔도 되고 왼쪽 아래에 보이는 이 톱니바퀴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누르시면 여기 커뮤니티 플러그인이라고 있거든요. 이 플러그인 사용을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설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 탐색을 들어가셔가지고 터미널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터미널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다운로드한 이제 17만짜리 다운로드된 요 터미널을 저는 설치를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활성화를 시키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요렇게 플러그인에 요렇게 보라색으로 요렇게 버튼이 켜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옵시디언 화면에서 터미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옵시디언에 무슨 터미널 설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옵시디언에서 우리가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이 터미널 화면을 그냥 옵시디언 안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이거 이상한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통합 프로필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통합 프로필을 선택을 하시면 우리가 그 안티그래비티나 아니면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아니면은 커서에서 봤던 이게 아래쪽에 터미널이 나온 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터미널은 우리가 쓰고 있는 요 터미널과 동일한 것이에요. 뭔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창을 이동을 하셔가지고 터미널을 우측에 좀 배치를 해주시고요. 왼쪽에는 보이는 화면, 그 다음에 여기는 탐색기 화면 이렇게 두시면은 세팅이 끝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이제 에이전트를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코덱스를 실행을 하셔도 되고요. 클로드 코드를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코덱스로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코덱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클로드 코드로 하고 싶으신 분은 클로드라고 입력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이제 빈 볼트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안드레 카르파스 형님의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면요. 자, 여기 요 주소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요 주소가 좀 복잡하죠? 제가 이거는 인터넷에 영상 상세에다가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링크를 그대로 복사하시면은 이 문서가 그대로 얘한테 넘어가가지고 이대로 내가 이 LLM 위키라는 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부터 이제 질문을 시작하시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찾은 LLM 위키의 사용법이라는데 이거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파악 좀 해봐.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 문서를 파악을 해가지고요. LLM 위키는 내가 여기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요. 뭐 이렇게 쓰라는데요. 뭐 폴더 구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요. 뭐 에이전트 핸디는 이렇게 구성하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세팅해볼까요? 이제 얘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설계 메모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서 내가 이제 이 빈 볼트에다가 요걸 세팅을 해줄 건데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걸 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잘 읽으시면서 해야 돼요. 아까 전에 그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얘가 다 이해가 된 상태인지는 검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LLM 위키라는 건 이런 식으로 써라 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할지는 지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명확하다. 그래서 이제 운영 규칙, 그 다음에 옵시디언 볼트 구조 패턴이고 이 폴더에는 핵심은 에이전트 엠지와 이제 콘텐츠 위키 콘텐츠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git repo를 두고
원문 자료를 넣을 로우 폴더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MD도 구성을 할 거고요. 뭐도 할 건데, 이런 거 이제 할까요? 그래서 이제 구성을 할까요? 라고 하면은, 오케이, 가자. 이렇게 하시면은, 왼쪽에 이제 폴더 구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우리 안드레 카라파스 형님이 이제 만든 LLM 위키의 기본 골자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요거를 이제 할 건데, 자, 이 녀석한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명령 세 가지 있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저희가 이제 써야 되는데, 물론 에이전트 MD에 이 인제스트는 이래야 되고 쿼리는 이래야 되고 린트는 이래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약간 스킬화를 해두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스킬화를 해두면은 재사용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스킬화를 좀 해두고 이 에이전트 MD의 상태를 이렇게 보셔가지고 내용이 좀 쓸데없이 너무 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스킬화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이걸 좀 써봤을 때 그 기본적인 인제스트와 그 다음에 저기 린트와 그리고 뭐였죠? 네, 쿼리 이거는 스킬화를 해두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킬화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그래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스캐폴딩을 만들었죠. 그럼 이제 구조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 이제 LLM 위키가 돌게 되어 있고 이 에이전트 MD는 반드시 우리가 얘랑 얘기를 했던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디렉토리 레이아웃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써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이제 인제스트는 이래야 되고 쿼리는 이래야 되고 린트는 이래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 가지고도 그냥 충분히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거 인제스트 해줘, 이거 쿼리 해줘, 이거 린트 해줘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걸 스킬화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제스트와 쿼리 그 다음에 린트를 스킬화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에이전트 MD의 길이도 줄이고 해야 될 작업을 더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가 검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게 스킬화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다 이제 다 때려박고 나서 인제스트 쿼리 린트를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은 얘가 에이전트 MD를 건너뛰어서 읽거나 하면은 인제스트가 뭔 말인데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스킬화를 하면은 얘가 그걸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얘 생각에는 LLM 위키 인제스트, LLM 위키 쿼리, LLM 위키 린트라고 이제 스킬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MD는 이제 이쪽 스킬로 이제 작업 목록이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이 정도만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훨씬 나은 것 같네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구성을 해주고 스킬은 이 폴더에만 로컬로 등록해줘. 라고 해서 저는 스킬이 여기저기 퍼지지 않게 글로벌하게 등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폴더에서만 이 스킬을 쓸 수 있게 코덱스 세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잘 이제 모르시면은 제가 저번에 설명을 했던 스킬 강의를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로컬 저장소를 두고 나서 이제 볼트 전용으로 이제 이것을 하게 되는데 얘한테 이거를 시키면은 이제 스킬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는 스킬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제스트 쿼리 린트를 가지고 위키화를 시키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건데 스킬화를 다 해놓고 나면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쓰기 나름입니다. 그래가지고 얘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물어보면서 하나씩 데이터를 집어넣고 하면 되는데 자, 우린 여기다 자동차 정보를 넣기로 했었죠. 그래서 자동차 정보 관련된 거를 좀 찾아가지고 제가 러브에다가 이제 배치를 할 건데 배치는 그냥 이렇게 수동으로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이 종류, 구조 뭐 이런 걸 이제 찾아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글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걸 이렇게 그냥 긁어가지고 쓰시면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 해가지고, 카인포라고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가지고, 실제로 있는 것들, 뭐가 좋을까요? 한글로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 차종별, 브랜드별, 자동차 판매량, 이런 것부터 일단 지식을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막 이런 걸 얘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문서가 있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싹 해가지고, 얘한테 이거를 로우에다 등록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일단 얘는 스킬을 좀 바꾸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이거 진행하고요.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글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로우에다가 글을 등록해 줄래? 라고 하시면 됩니다. 를 마크다운으로 저장해 줄래? 네, 마크다운으로 저장하는 게 좋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아티클, 노트, 트랜스크립트, 클립드 페이지스 다 들어가도 되는데 어쨌든 이거 할 때 이렇게 쓰면 된다. 에셋 같은 경우는 이미지나 첨부 파일 같은 거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런 파일에 예를 들어서 내가 첨부 파일로 이거 좀 넣고 싶다. 그러면은 요걸 다른 이미지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판매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저장을 해라. 네가
그래야 얘가 위키화를 할 때 요 SS에서 참고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요 SS에 요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그럼 얘가 이제 나중에 SS에 있는 이미지를 읽어가지고 이거를 위키화 할 때 참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판매를 이렇게 넣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넣으면은 얘가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 에이전트 MD를 읽어가면서 규칙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쓰라는 거구나, 이걸 좀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보니까 기사 원문을 보관용 마크다운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로우에다가 아마 소스에다가 아마 저장을 할 것 같은데 어디에 저장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쵸? 여기 소스에다 저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지 링크는 얘가 제외를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링크는 SS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SS가 이 소스와 연관이 있다라는 걸 얘가 판단을 해가지고 나중에 위키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가 들어오길 좀 기다렸다가 이제 소스에다가 이제 요 기사가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작업 시키시는 동안은 계속 타는 거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볼까? 근데 이거 아까랑 똑같은 거 같죠? 그래서 뭐 매량 뭐 이렇게 하고, 뭐 우리 그냥 자동차 뭐 탑5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탑5를 또 찾으시면 되고, 그래서 탑5와 뭐 특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위키화 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모으시면 되겠죠. 보면은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특징이 또 없고, 또 뭐 여기 탑 차량 특징 분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또 읽어가지고 이것도 로우에다 넣어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로우에 넣어줘. 그럼 이제 얘가 마크다운 저장한 걸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잘 긁은 걸 볼 수가 있고, 일단 위키가 되기 위한 후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이제 모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탑5 뭐 30대 남성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런 것도 한번 넣어 보고요. 그래서 이런 거 또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많이 팔렸나 이런 거, 이거도 로우에 넣어줘. 넣으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로우로 막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얘가 보면은 이렇게 카 애널리시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쓱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갔고, 로드 테스트 사랑 많이 받은 거 뭐 있냐.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각들이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시면 막 이런 거 하시겠죠? 뭐 30대 남성 중고 이렇게 해서 중고 관련된 걸 모으실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중고 관련된 것도 이런 식으로, MG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것도 추가해. 이렇게 막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으시면 이제 파편화된 지식이 소시스에 이렇게 모이겠죠. 에셋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 이미지 좀 이거 필요한데 이미지 같은 거 좀 저장해 볼까? 그래서 이미지 사례 이름 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닝 기아 모닝 이렇게 저장하실 거고요. 그죠? 이런 것만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뭐 20대 차 후보 이런 거 들어가고, 그죠? 그다음에 뭐 여기 현대 아반떼 뭐 관련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추출을 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열심히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일단 다 모은 다음에 이제 뭐 한다? 이제 인제스트를 시킵니다. 인제스트 명령어가 안 보이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코덱스가 등록한 스킬이 있다는 걸 지금 모르기 때문이죠. 클리어를 하거나 이제 나갔다 들어오면 되는데, 이 워킹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클리어를 해가지고 스킬을 한번 먹여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옵시디언 상으로는 다 파편화된 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쵸? 아무런 연관성을 서로 주지 않았어요. 그쵸? 얘랑은 지금 아직 연관성을 얘가 모릅니다. 분석을 해야 알겠죠? 또 이제 여기 소스에 이제 또 소스가 들어왔는데 모른다.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제 인제스트를 할 겁니다. 인제스트 없죠? 그래서 클리어를 한번 하고요. 인제스트를 해가지고 안 되네요. 그러면 이제 껐다 키겠습니다. 컨트롤 C 2번 연타를 하시고요. 코덱스를 다시 켜가지고 자 이렇게 인제스트, LLM 인제스트였죠? 왜 스킬이 안 보이지? 스킬 로컬에 등록된 거 뭐지?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등록을 했는데 없네요. 이것은 좀 이상하군요. 이걸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등록을 안 했군요. 이상한데 에이전트 MD에 내가 스킬 만들으라고 한 게 있을 텐데 스킬 등록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스킬 등록을 하다 말았나? 하다 만 것 같네요. 제가 이걸 다시 읽혀가지고 이제 스킬을 등록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여기 문서 보고 인제스트, 그 다음에 쿼리, 그 다음에 린트 스킬 등록해 주면 좋겠는데, 이 폴더 내에서만 쓸 로컬 스킬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스킬 등록하라고 하겠습니다. 왜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그쵸? 문서에서 지우기만 하고 뭔가 작업을 안 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에이전트 문서도 이러지 않았는데, 이제 스킬을 다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LL 이제 위키 인제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인제스트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하시기만 하면은 얘가 이제 에셋과 소시스를 보고 나서 여기 들어가서 인제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인제스트를 난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대상 파일 경로만 주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가 좀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인제스트 해서
이거 로우 폴더 가서 보고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우 폴더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를 보고 인제스트를 진행을 해 주겠죠?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로우 안에 소스를 살펴보고 나서 이제 위키에 겹치는 주제가 있는지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정보가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처음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겹치는 게 없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관심사에 있는 정보를 막 모으다 보니까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겹치는 거는 더 이제 강화된 쪽으로 이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중복이 돼 쓸데없는 게 있으면 빼주고, 그 다음에 아니면 예전에 정보를 이렇게 모았는데 중간에 연결고리가 좀 부족한 게 있었어. 그럼 얘가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위키를 좀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게 요 인제스트의 역할입니다. 최초의 인제스트의 역할은 그래요. 그러면 얘가 이제 문서를 다 읽어가지고 뭐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이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소스 페이지 4개랑 공통축을 잡는 개념 엔티티 페이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중복을 좀 제거를 해가지고 내가 위키화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지식 이제 우리가 얘가 잘 엮어가지고 이제 가드닝을 해주고 있습니다. 1차 가드닝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위키를 진행을 시키시고 이제 계속 지식을 모으시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지식을 막 계속 모으시면 되고요.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모닝 대신 벤츠 탑시다. 근데 모닝 대신 벤츠를 타네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벤츠를 타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넣어주라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작업은 우리가 터미널에서 새로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열어가지고 또 통합 프로필 하나 여신 다음에 정보를 모으는 녀석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녀석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것도 로우에 넣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부터는 얘가 로우에 알아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얘는 보면서 위키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얘는 데이터를 모으는 중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된다. 얘는 원칙적으로 로우는 수정하지 않지만 뭐 이걸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뭐라고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 위키 구성이 될 건데요. 이 어널리시스와 컨셉츠와 엔티티와 소시스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져온 지식들 중에 예를 들어서 컨셉에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 그쪽에다 간략하게 넣어주고, 엔티티 관련된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보보다는 이 정보와 관련성이 있는 어떤 자료 같은 거다. 그러면 엔티티에다 넣어주고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가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구성은 이제 지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알아서 넣어준 거예요. 물론 여기에 있는 대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관리할래. 그래서 지식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축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정리도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뭐다? 이제 린트를 하면 됩니다. 린트를 해가지고 요 가드닝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이거 보이시죠? 엔티티를 나눠가지고 이제 지식을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이제 나온 정보 중에 이런 차종들이 계속 나왔나 봐요. 그래서 엔티티를 이렇게 구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 이제 굴매 차이, 뭐 전기차 확산 이런 식으로 또 컨셉별로 이제 나눠줍니다. 전기차, 여기는 한국 자동차, 여기는 연령대별, 중고차. 아까 전에 제가 여러 가지 그 컨셉 관련된 내용의 글의 일부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얘가 알아서 분류를 해줘가지고 쪼갠 거예요. 그래서 원자화를 시켜가지고 저장을 해준 거고요. 소시스는 이제 이런 것들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위키화를 해준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얘가 이 모든 걸 종합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이 그래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뷰 열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관련된 것들끼리만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보면 그랜저 같은 경우는 요쪽 한국 자동차 시장과 아니면 이쪽에 있는 요 원래 원문들 글들 이런 거랑 연관이 있다. 그래서 현대 그랜저와도 여기와도 연관이 돼 있는데 이 현대 그랜저 들어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바로바로 무슨 내용인지 보인다라는 거. 전기차 확산 여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를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게 옵시디언의 장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우리 로우가 아까 전에 추가가 여기서 됐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또 어떻게 하면 된다? 인제스트를 또 진행을 하시면 된다. 인제스트를 진행을 하시면 얘가 또 인제스트를 해가지고 여기다 정보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추가한 건 뭐였죠? 우리가 추가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돈 없어도 이거 탑시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또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자동차에 관련된 얘기고, 아까 전에 2025년 기준으로 뭐 데이터를 약간 취합을 한 거였다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기사에서 1월부터 9월까지 이랬고 뭐 이때로 뭐 중고차 이때는 이렇게 팔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또 이제 처리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 뭐 중고차 추 페이지의 숫자를 보강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미지 자산과도 연결을 해보려 노력을 하고요. 에셋은 이미지니까요. 이것도 이제 연결이 될 만한 곳에다가 내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보면은 이미지가 추가된 데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어디다 추가했을까요? 이런 데서 보는 거죠. 20대 초차 후보 여기 있겠죠. 20대 초차 후보. 혹시 이게 답답하신가요? 답답하시다면
제가 이걸 잘 못 쓰기 때문입니다. 아, 여기는 그 리소스가 안 보이네요. 여기 있는 게 여기 들어가진 않는군요. 연결 보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연결 보강이 끝났다고 하면서 여기 또 이제 지식이 추가가 됐죠. 그래가지고 여기 또 이제 추가된 자동차가 또 있습니다. 그죠? 아까 전에 뭐 6대만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대가 더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글도 추가가 됐고요. 여기 얘가 이제 보고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되고 나서 이제 쿼리를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안에서 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쌓은 지식에 따르면 기아 모닝은 어떤 차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내가 쌓은 지식 안에서 답을 해주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답을 해줄 겁니다. 그 답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준다.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요 지식을 쌓는 LLM 위키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시고 나서는 반드시 린트를 진행을 하셔야겠죠? 린트를 진행하시면 얘가 린팅을 하고 나서 보고도 해줍니다. 그리고 질문은 또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재사용 가치가 있는 거는 분석 페이지도 남겨주는 게 이 LLM 위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LLM하고 나누는 이 대화 자체가 이 LLM한테는 쌓여야 되는 지식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널리시스에 이렇게 또 남겨줍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얘가 이제 분석해낸 거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키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반복되는 질문이 있는 경우에 애널리시스에 이게 쌓이면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아지는 거에서 만약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중복을 이제 줄여가지고 저장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얘가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린팅을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제 린팅도 한번 해보죠. 린팅을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은 이제 쌓인 이 규칙들, 여기 이 구조를 보고 나서 얘가 이제 잘 지금 가드닝이 돼 있는지, 우리 정원이 잘 꾸며지고 있는지, 이거를 가가지고 체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가서, 잘 되고 있군요.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가지고, 누락이 된 게 없는지, 그 다음에 고화 페이지. 여기는 집어넣었는데 서로 연관성도 없는데 그냥 집어넣은 게 있어. 그러면 그런 건 얘가 좀 빼주고, 이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없는 페이지를 가리키는 위키 링크가 좀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그거를 처리를 해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탐색성을 망치기 때문에 서로 연결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위키에다 집어넣으면은 얘가 위키를 탐색할 때 좀 이상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엔티티 파일명이나 이런 건 분명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 파일명을 좀 잘못 입력을 했다. 그래가지고 나 이거 좀 수정을 하고 오겠다. 그래서 이런 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드닝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 얘가 이제 수정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LLM 위키의 이제 특징이고요. 이제 이 이상부터는 여러분들의 이제 자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계신 지식이나 센스 이런 걸 발휘하셔가지고 이걸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한 건 뭐였냐면 일단은 테스트 삼아 해본 건데 제 블로그에 있는 그 인터랙션을 좀 개선을 좀 해봤어요. 이게 잘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1번 이렇게 오프닝 이렇게 들어가실 때 요 뜨는 거 있죠. 이 인터랙션을 할 때 사용자가 이게 느낄 수 없는 거는 넣지 않는 거나 똑같다 뭐 이제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원래는 이게 카드가 삭삭삭 나오는 게 되게 빨리 나왔었는데 얘는 좀 이렇게 느리게 이제 표현을 해줘요. 이렇게 느리게. 그래서 사용자가 요거를 인지할 수 있는 속도로 뭔가 이걸 처리를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눌러서 들어갈 때 약간 일관성을 이렇게 포함을 되어 있다고 이 사이트를 생각을 했는지 원래 이게 이렇게 확대되는 느낌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도 그 웹 인터랙션 그 원칙이나 개념 이런 걸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위키를 구성을 한 다음에 거기 들어서 제가 뭘 시켰냐면 이런 걸 시켰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이런 걸 시켰어요. 이 쿼리를 날릴 때 이건 저만의 방법입니다. 이 지식 체계 안에서 이제 이거는 그냥 이 자동차랑 좀 관련 없는 얘기예요. 웹 인터랙션을 내 사이트인 여기에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뭐라고 내가 프롬프팅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가 이 지식책에서 제가 모았던 지식 안에서 여기는 이렇게 하라고 네가 위키 체계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네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프롬프트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저한테 프롬프트 추출을 해줬는데 이제 메타 프롬프팅을 한 거죠. 이걸 해가지고 그 프롬프트를 들고 가서 적용을 했더니 훨씬 더 약간 잘 나오더라. 그래서 그냥 아무런 아이디어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니까 좀 이쁘게 잘 나오더라. 이제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 지식 체계를 계속 구축을 해가지고 제 이제 블로그를 한번 또 이제 계속 만져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가 좀 수정을 해주더라. 원래 그리고 여기도 회색조였나? 뭐 되게 가독성 안 좋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독성도 좀 챙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크 모드도 이렇게 잘 동작하게 해준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위키 LLM을 좀 쓰려고 하고 있고요. 지식 체계를 이제 저도 모으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원래 모아서 원래 이 블로그에다 모았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한 거죠.
여기 지금 이 있는 글은 제가 읽으려고 쓴 게 아니라 요 링크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나중에 LLM과 뭔가 수정을 해야 될 때 내가 모아놨던 지식 기반으로 너 여기 있는 거 봤을 때 혹시 우리 부족한 거 없어? 이런 거 물어보려고 지식을 모아놨던 건데 LLM 위키가 생기니까 이제 그걸 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냥 여기다 모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저는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시면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LLM 위키는 여기까지고요. 저의 안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상에서 더 좋은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제가 그때 정말 좋다라고 느껴지면 그때 영상을 한 번 더 준비해서 올릴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입문하시는 분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영상은 여기서 마침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